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7일 새롭게 시작하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감사 스마일이 어제 산에를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산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천마산에 다녀왔는데 어제 너무 좋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산행 중에 좋은 글귀가 있어서 이걸로 오늘 아침에 좋은 글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운 날에는 바람으로 살고 싶다. 박강남. 누군가가 그리운 날에는 바람으로 살고 싶다. 거칠 것 없고 머무를 더 구름 없는 바람으로 그저 자유롭게 허허로운 내 모습을 감추고 떠나는 바람으로 살고 싶다. 나를 위해 울어줄 단 한 사람에게도 마지막 흔적조차 보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바람으로 살고 싶다. 이 글귀가 너무 와닿아서 오늘 감스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오늘 아침 좋은 글 대신 이야기 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 스마일이 토요일 날 YTN 서울 마라톤 대회를 5km 완주를 하고 어제 일요일 남양주에 있는 천마산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천마산 정상에 올랐는데 감사 스마일입니다. 네. 멀리 구름바다, 운해가 지금 멋지게 펼쳐져 있고 어제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구름이 좀 많이 껴 있어서 내심 비가 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비는 오지 않았고 날씨가 너무 좋았고 또 가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10월 한 말쯤에 천마산을 만약에 가시는 분들은 단풍까지 볼 수 있는 정말 멋진 남양주에 있는 천마산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혹시라도 감스님들 중에서 천마산을 갔다가 계획하시는 분들은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천마산역 코스로 해가지고 호평동 코스로 내려왔는데 한번 가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토요일 날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있었는데 감사 스마일이 여기 이 사진은 지금 행주산성에서 찍었던 감사 찐팬 분께서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가 이제 GL 오피스텔의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감사 스마일도 이제 영상으로 직접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세계 불꽃 축제를 갖다가 24년도에도 감상을 했는데 정말 감동이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특히 덕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향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불꽃 축제를 갖다가 또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가장 좋았던 장소는 한강변에 있는 여의도라든지 용산 쪽에서 보기가 너무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리고 혹시라도 불꽃 축제를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라든지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꼭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아파트 랩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소형은 평균이 4억 2,300, 중소형은 8억 3천, 중형은 12억 2천, 그 다음에 중대형은 16억 8천, 대형은 30억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게 중형인데 중형은 62.8부터 95제곱 미만으로 해서 전용 면적을 갖다 따졌는데 이제 내가 서울 아파트를 갖다가 신축, 구축을 다 떠나서 평균적으로 내가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12억 이상을 갖다 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나는 중형은 좀 힘들겠다라고 하시면 중소형으로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서울 아파트를 갖다가 픽 하실 것을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지난 주말에 이벤트가 정말 많았네요. 올림픽 파크 포레원 둔촌중흥 아파트 점등식이 있었는데 이건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멋지고 제가 올림픽 파크 포레원 공사 현장 공사를 갖다 했을 때 가서 보고는 이렇게 완공돼서 점등식 하고 난 뒤에는 보지를 못했는데 점등식을 갖다가 이걸 보니까 정말 올림픽 파크 포레원의 위상이 다르게 보이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또 새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원을 갖다가 결정을 하시고 계약을 하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2년 정도 지금 전에는 이 올림픽 파크 포레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심지어는 당첨되신 분들도
그런 약간의 부정적인 이슈에 휩쓸려가지고 포기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시고 입주를 갖다가 눈앞에 두고 있다. 다시 한번 서울 아파트는 지금이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네,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감사 스마일이 어제 정말 35,000보 이상을 걸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스님들 아침에 이렇게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아침 방송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대견하다. 혹시라도 우연찮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열정과 끈기에 구독과 좋아요를 갖다 눌러주시면 더 큰 힘 받고 앞으로도 더 꾸준하고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창호 기자님의 매일경제 한창호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집값 당분간 관망세 급락장은 없을 것. 방송 전에 일단 먼저 본론 전에 이제 제가 결론을 드리면 여기에 기사처럼 당분간 관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제 대출도 안 나오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집값 올라가는 것들을 좌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뒤에가 급락장은 없을 것. 이제 급락장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보다 더 하나의 팩트를 이야기 드리면 지금보다 저는 가격이 물론 뭐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상품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오르는 폭과 뭐 그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보다 가격이 뭐 내려가고 폭락하고 그러진 않을 것이라는 게 팩트라는 말씀 드립니다. 서울 부동산 전문가가 전부 다 이제 뭐 다들 제가 작년 연말에 올 초에 전문가들이 어떤 포지션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다 태세 전환해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모든 분들이 이제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감사 스마일을 포함해서 이렇게 올 전반기, 올 하반기에 내 집 마련 하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서울 부동산뿐만 아니라 내가 서울 부동산을 갖다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을 갖다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재밌는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되었는데 지하철 8호선 개통을 하니까 구리라든지 다산이라든지 별내만 가격이 오르고 실거래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실제 들여다보니까 태계원이라든지 평내 호평에 있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실거래량도 증가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별내라든지 다산을 가고 싶은데 별내 다산은 지금 지난 가격보다 올랐기 때문에 거기를 못 가고 태계원이라든지 평내 호평 마석이라도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해야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특히 5억대, 6억대 이런 아파트를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천마산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호평동에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여기가 이제 실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거래가 또 많이 되고 있고 제가 천마산 위에서 보다 보니까 남양주 진접이라든지 마석이라든지 평내 호평이라든지 그리고 저기 멀리 정말 잠실까지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남한산성 갔을 때 남한산성에서 천마산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천마산에서 잠실이 보일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손에 닿을 수 있는 하늘에서 손에 닿을 수 있는 산이 천마산이다. 제가 그래서 오늘 지금 바로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내가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당분간은 집값이 이제 관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올 하반기가 저로의 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GTX-A 서울 운전구간 개통하기 전에 정말 영업 시운전하기 전에 또 개통해가지고 내년에 그때 살 걸 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내 집 마련, 내 자금대에서 가능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라는 이야기 드리고 특히 매도인 분들은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정말 내년 봄 이후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좋게 매도를 하실 거라는 말씀을 콕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어떤 분이 자꾸 이제 신문 기사를 인용을 갖다가 하지 말라라고 해서 저는 신문 기사를 인용을 하면서 제 경험이라든지 제 인사이트를 이야기 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헤드라인만 제가 간단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 집값이 변곡점 지금 이제 기로에 서 있고요.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지만 박갑수 교수님께서 이사철이 또 도래한 데다가 금리 인하가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집값이 급격히 오르진 않겠지만 1에서 3% 소폭 상승할 수는 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71주 연속 상승하는 것도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이고요. 이런 와중에 똘똘한 한 채라든지 신축 선호 현상,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더 심해지는데 저는 이따가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똘똘한 두 채까지 특히 서울 수도권에 내가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다라고 하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아니면 고양시에 집이 한 채 있다라고 하면 경기 남부 쪽에 아니면 동부 쪽에다가 이렇게 또 분산 투자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투자 전략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내년부터 한 3년간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히려 이제 신축 아파트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한 5년, 10년 이내에 준신축 아파트를 내 집 마련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네이버 포스트에 서울 아파트 매수 타이밍은 내년 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매입 최적 타이밍은 내년 초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고 만약에 내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 초보다는 지금이 더 싸게 서울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다. 만약에 내년 초에 뭐 양도세 유예를 갖다가 중과 유예를 갖다가 1년 더 또 저는 연장될 가능성도 높고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지금은 아파트가 적용되지 않지만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지금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 때문에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아마 또 부활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은행 대출 총량이라든지 리셋돼가지고 내년 되게 되면 이제 대출도 용이하게 될 수가 있고 이런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내년 초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차라리 계약을 해놓고 내년 3월이나 2월 정도로 해가지고 잔금일을 갖다 그렇게 맞추셔가지고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소신껏 자신있게 이야기 드리고요. 내 집 마련 위한 최적 타이밍은 물론 개인별로 다 다르겠지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집이라는 게 오늘 샀다가 내일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항상 저는 최소 2년, 조금 더 길게 본다고 하면 4년, 2년 후 4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지금 내 집을 샀어요. 그래서 2026년에 매도를 할 때 그때 지금에 샀던 금액보다는 정말 떨어질 확률이 좀 적을 것 같고 뭐 마용성이라든지 강남 3구라든지 특히 요즘에는 뭐 동대문구라든지 은평구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오히려 새롭게 뜨고 있는 주거지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이라든지 교통망이 확충되어 있는 지역을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지금 들어가시면 분명히 좋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또 현장에서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제가 올 초에 계약을 했다가 최근에 9월 달에 잔금을 쳤던 분들께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지금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내년 초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을 것 같다고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못 드리죠. 그런데 내년 초는 제가 아무리 지금 지표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금리라든지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니까 내년 초에는 지금보다 떨어질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금 추춤할 때 내년 초로 타이밍을 주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약간 좀 주춤하고 대출이 안 나오는 이런 시기에 조금 야수의 심장으로 지금 내 집 마련 하시면 분명히 좋다는 말씀을 콕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이어서 서울도 아닌데 40억이라니 내 집 마련 못한 서민들 한숨. 경기도 아파트도 40억 시대, 집값 상세 수도권 확산, 경기도 15억 이상 아파트 거래 전년비 10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서울부터 시작된 집값 상세가 경기도로 퍼졌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덕원에 가서 이제 덕원 후반 단인의 부동산 사장님하고 짧게 라이브를 한 30분 했는데 제가 그때 실거래가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계약 전이다 보니까 좀 민감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공개로 일단 내렸거든요. 이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 경기도에 15억 이상 아파트가 실제로 고양시에도 지금 있습니다. 이제 덕은지구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제가 처음에는 지축과 덕은 중에서 15억이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는 덕은이 지금 먼저 10억을 찍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물론 84 타입은 아니에요. 하지만 84 타입도 지축과 덕은 중에서 이제 10억을 갖다가 저는 킨텍스보다 지축과 덕은에서 먼저 10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킨텍스도 이제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15억을 향해서 갈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서울도 아닌데 40억, 서울도 아닌데 경기도가 지금 15억 이상 아파트가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만 올라간다, 경기도는 올라가지 않는다, 저는 이 말에 반대하고요.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하철 8호선 개통하고 나니까 별내, 다산, 구리만 올라간 게 아니라 태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양주에 있는 평내호평, 마석까지도 지금 집값이 올라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GTX-A가 개통을 하면 고양시가 집값이 안 올라가지 않는다,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신문기사를 인용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고양시도 집값이 올라간다, 머지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쇼님의 앞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선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아기곰님 그 칼럼을 토대로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이밍보다 중요한 투자처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수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타이밍과 투자처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타이밍이 나쁘지 않고, 또 타이밍 중에서 투자처가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되면 만약에 서울이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으로 투자처를 잡으시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 투자는 제 애청자들, 감수님들 중에서는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과 경기도, 서울과 수도권을 갖다가 투자처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타이밍에만 의존하다 보면 놓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작년에 만약에 못했던 분들은 올 초에라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올 초에도 못했던 분들은 올 하반기에 4, 4분기에만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이런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정말 높은 금액, 그 다음에 꼭지에서 이런 것들을 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2년도 정말 꼭지에 샀던 분들이 정말 아쉬워하는 이유가, 이때 사지 않고 좀 내려갔을 때 살 걸. 그런데 사람들이 심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더 안 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 아실이라든지 호갱노노라든지 아파트 투미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정도면 오르든 안 오르든 관계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셔도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서울과 지방의 수익률 비교를 지난번에 또 서울에 집 산 사람하고 광주에 집 산 사람하고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집 사는 사람들이 지금 수익률이 가장 높지만 집을 사가지고 비과세 받고 또 팔아버리신 분도 있고 끝까지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서울과 수도권,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은 오히려 매도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라는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내가 1주택밖에 없다고 하시면 더 종잣돈을 모아서 똘똘한 두 채 전략으로 가실 것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은 똘똘한 한 채 전략이 맞아요. 이 전략이 맞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이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두 채로 갈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지방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서울로 집을 사시는 분도 있지만, 지방에 집을 갖다가 팔지 않고 집을 사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 채잖아요. 그런데 이 두 채 전략이 지방과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이제 두 채 전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서울과 내가 경기도에서 두 채 전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한 채는 내가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채밖에 이제 임대나 전세나 월세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값이 올라가는 이 폭이 지방보다는 서울이 더 높을 거고, 또 서울보다 또 경기도가 또 높을 건데,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서울만 집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울이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주춤하고 숨고르기 하게 되면 그 바턴을 경기도, 특히 F4, 그 다음에 저는 감사스마일 F6으로 이제 하는 게 남양주와 고양시가 이제 또 탄력을 받아서 갈 건데, 특히 이제 남양주 같은 경우는 지하철 8호선 효과가 아직 반영이 지금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철 8호선 효과가 더 크게 나올 거고, 그리고 고양시는 GTX-A 서울 운전 구간에 이제 2단계 효과가 아마 조만간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고양시에 또 투자하는 그런 실수요자들이라든지 또 지방에 있는 투자자들도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덕은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짧은 시간에
라이브에 30분 동안 되어 있는 것들을 아무도 안 볼 줄 알았는데 조회수가 3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잠시 비공개로 했는데 지금 덕은에서 15억을 갖다가 신고가를 갱신했다. 뭐 물론 애인일랜에 뜰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긴 했지만 거기는 오피스텔과 이제 혼재되어 있는 거지만 이제 단지 내에 있는 말 그대로 구구 타입에서 이제 15억이 넘었던 거래가 유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또 덕은에 있는 분들은 또 많이 또 좋아하시들 하시겠지만 의외로 또 덕은을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아무튼 덕은 호반 단지 내 부동산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많이 엉뚱하게 빠졌지만 이 세 가지 타이밍보다 중요한 투자처를 선택하시고 서울과 지방의 수익률을 비교해가지고 이왕이면 서울에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지역에 투자하는데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지금은 맞지만 감스님들만이라도 두 채 전략으로 해가지고 한 채가 올라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걸 팔아가지고 또 비과세 받고 또 다른 집으로 가는 게 의미가 있나? 상위 입지로 가는 게 의미가 있나? 만약에 60 넘어서 70 넘어서 내가 은퇴해가지고 정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 생각은 두 채 전략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내가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두 채 전략을 할 수 있게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종잣돈을 모으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시간에 쫓겨가지고 조금 말이 빨라졌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방송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 분들이 분양을 받아라 받지 말아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받은 사람은 지금 정말 기뻐서 입주를 앞두고 있을 거고요. 여기를 포기하신 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지 상상이 안 됩니다. 감사 스마일이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부동산은 뭐 타이밍, 뭐 여러 가지도 뭐 입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떠나서 부동산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하게 부동산은 공부를 해야 된다.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특히 20대, 10대 때부터 부동산을 공부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을 공부하게 됐던 계기는 사회에 나와서 사기당하지 않으려고 공부를 했던 건데 이게 제2의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스님들도 내가 내 집만은 한 채만 생각을 하고 뛰어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을 공부했던 분들이 지금은 두 채, 세 채, 다주택으로 가시는 분도 제가 뵀었고, 한 채에서 두 채 전략으로 가시는 분들이 최근에 또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상가라든지, 이제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오피스라든지 이런 투자하는 것보다 서울의 아파트, 서울의 주거용 아파트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 투자가 오히려 지금의 그런 투자 흐름에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내 자녀들에게 부동산도 알려줘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10월 7일 월요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부동산은 정말 꾸준하게 공부하고 학습해야 되고 부동산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행복 가득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